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만 적분을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만 적분 가능하다 라는 것의 정의는 상적분과 하적분이 같다라는 거거든요. 상적분과 하적분이 같다. 근데 이 상적분과 하적분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합, 하합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상합, 하합. 그리고 이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할이라는 개념을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순서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 분할의 개념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definition이고요. 영어로는 partition이라고 합니다. partition. 그리고 이 분할을 적을 때 이 partition의 P자를 따서 P라고 적어주고 N분할 했다, 뭐 5분할 했다, 6분할 했다, 6등분 했다, 7등분 했다 그 N을 첨자로 따서 N분할 이렇게 적어줍니다. 밑에 첨자로 N을 적어줘요. 그럼 이 분할의 정의는 뭐냐면 점들의 집합이에요. 점들의 집합. 그래서 x0, x1, 땡땡땡, xn 점들의 집합이고 이 점들은 어디서 가져온 점들이냐? 바로 닫힌 구간 A, B에서 가져온 점들이다. 꼭 닫힌 구간이어야 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A, B 닫힌 구간 A, B가 있는데 여기서 점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들고 오는 거예요. 여기가 x1, x2, x3, 땡땡땡, xn-1 이런 식으로 점들을 닫힌 구간 A, B에서 마구잡이로 들고 오는데 이 각각의 사이의 길이가 균등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들고 오시면 되고 단 주의해야 될 게 이 x0랑 xn 있잖아요. 얘는 닫힌 구간 A, B의 각각의 끝점이어야 돼요. A가 x0, B가 xn. 그러니까 첫 점과 시작점과 마지막 점은 무조건 구간의 양 끝점을 데려오셔야 되고 그 사이의 점들을 마구잡이로 들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들의 집합이 분할이 돼요. 단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꼭 반복되게, 그러니까 중복되게 가져오시면 안 되고 꼭 순서가 점점 커지게 들고 오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x0보다는 x1이 크게, x1보다는 x2가 크게, 땡땡땡 그리고 xn이 제일 크게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게 점들을 가져오고 절대 중복되게 가져오면 안 돼. 제가 여기에 같다라는 표시를 안 넣었죠. 때문에 중복되지 않고 점점 크게 점들을 가져오시면 이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할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이 분할의 개념을 배우고 나면 우리가 또 어떤 걸 정의할 수 있냐면 델타 xk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구간의 길이를 A에서 x1, 그러니까 x0랑 x1 사이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1이라고 하고요. 또 이 구간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2라고 하고요. 이 구간의 길이를 델타 x3, 그러니까 이 첨자는 오른쪽 끝점을 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델타 xn. 이런 식으로 델타 xk라고 하는 것은요, 구간의 길이인데 xk-1 그리고 xk 구간 K의 길이가 됩니다. 근데 균등 분할할 필요는 없다고 했었으니까 델타 x1이랑 델타 x2는 꼭 같을 필요는 없을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다른 개념을 다룰 때 균등 분할을 하고 싶어하는 성질이 좀 있거든요. 균등 분할. 근데 균등 분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델타 x를 미니멈 델타 x1, 델타 x2, 땡땡땡, 델타 xn 이렇게 잡아주면 우리가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바이 아르키메데스 정리에 의해서 n분의 b-a가 이 델타 x보다 작아지는 이런 n이 존재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균등 분할을 할 때 이 n분의 b-a를 찾아줘서 x0는 a일 거고 그리고 이 a에다가 n분의 b-a
얘를 또 x1이라고 한다면 x1에다가 n분의 b-a 얘를 x2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할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xn까지. 그러면 이 분할은 원래의 분할에서 더 촘촘하게 잘린 이런 분할일 거예요. 맞나요? 대신 균등하게 잘라주는 거죠. 다 균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델타 x를 잡아주고 나면 원래 분할에서 더 촘촘하게 균등 분할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델타 x를 그냥 바로 n분의 b-a로 잡아버려요. 이 말인 즉슨 뭐냐면 우리가 균등 분할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 상합과 하합의 정의를 알아볼게요. 상합은 영어로 upper sum이라고 합니다. upper sum. 그리고 하합은 lower sum입니다. lower sum. 나중에 표기를 할 때 상합은 이 u를 따서 u로 표기를 하고요. 하합은 이 l을 따서 l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이 상합과 하합은 아까 전에 분할을 가지고 정의한다고 했었는데 이 함수 f가 정의역이 닫힌 구간 a, b에서 주어져요. 왜 닫힌 구간 a, b일까요? 그쵸, 분할을 가지고 정의를 할 텐데 분할의 개념이 닫힌 구간 a, b에서 정의가 됐었죠? 때문에 이 함수 f를 닫힌 구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이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가 6이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많이 빠뜨립니다. 6의 함수가 아니면 리만 적분 자체를 생각해주질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을 빠뜨리고 공부를 하면 6의 함수가 아닌데도 상합과 하합을 구하고 상적분과 하적분을 구해서 리만 적분 가능성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사실 판별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6의 함수일 때만 상합, 하합을 고려해 줍니다. 이 부분은 중요해서 제가 별표를 쳤고요. 그리고 닫힌 구간 a, b에서 6이라고 했었으니까 이 분할이 주어졌을 때, 즉 y = fx가 있고 이 구간은 닫힌 구간 a, b입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럼 분할 pn이 주어졌다고 하죠. n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 a, b에서 분할을 해서 다음과 같이 그려줄 수 있겠죠? 그러면 pn 분할이니까 여기가 x0, 여기가 xn, 마찬가지로 여기가 x1일 거고 x2일 거고 x3일 거고 여기가 xn-1이겠죠? pn 분할이 있으면 함수 f를 다음과 같이 분할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 f가 이 구간 안에서 6이라고 했었으니까 이 각각의 작은 구간, 이 구간에서도 함수 f는 6이겠죠? 그러니 뭐가 존재할까요? 실수의 완비성에 의해서 이 구간에서 함수값들은 상한값이 있을 거고 인피멈 값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이 슈프리멈과 인피멈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구간 안에서 함수값들이 6이니까 슈프리멈과 인피멈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각각을 만약에 맥시멈, 미니멈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함수 f가 연속이었다면 이 컴팩트한 집합에서 연속이면 함수값들의 집합도 컴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이 존재하고 최소값이 존재해서 맥시멈과 미니멈 값이 존재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연속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맥시멈, 미니멈이라는 말은 보장을 못 해주고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실수의 완비성에 의해서 이 구간 안에서 함수값들의 슈프리멈이 존재하고 인피멈이 존재한다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정의를 하나 내릴 수 있어요. 라지 mk랑 스몰 mk. 얘는 뭐냐면 이 k번째 구간에서 함수값들의 슈프리멈 값이에요. 슈프리멈 fx인데 이 x는 k번째 구간 xk-1, xk. 그리고 비슷하게 라지 mk는 인피멈 함수값.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절대 맥시멈, 미니멈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정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드디어 상합과 하합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상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라지 mk가 여기가 만약에 k번째 구간이라고 한다면 xk-1, xk-1, xk 이 구간 안에서 슈프리멈 값이 존재하겠죠?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라지 mk 곱하기 델타 xk를 하면 이 구간에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m1 델타 x1이라고 한다면 이 구간 안에서 슈프리머 값을 찾아서 델타 x를 곱해주는 거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이 각각의 구간에서 이 직사각형을 찾아서 다 더하는 겁니다. k는 1부터 n까지 n분을 했으니까 n까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상합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u, p, n, f. 상합은 상합인데 분할 pn이 주어지고 함수는 f에 대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합은 뭘까요? 하합은 똑같이 분할 pn이 주어졌는데 이번엔 스몰 nk를 해주는 거죠. 스몰 nk. 그러면 이 뜻은 뭐죠? 그쵸, 이 각각의 구간에서 함수값이 인피멈이 되는 값들, 그림적으로 살펴보면 이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 직사각형이 될 거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이 직사각형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파란색의 직사각형들의 합을 더해주는 것이 하합이 되겠습니다. 상합, 하합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이 세분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분할이 뭐냐면 분할 PN이 있고 분할 PM이 있을 때 포함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때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 점들, 이 분할 PN의 점들을 PM이 일단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더 점이 많다는 거죠. PM이 PN이 가진 점들을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점이 더 많다는 거니까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세세하게 분할이 됐다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PM을 PN의 세분할이라고 불러줍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세분할의 차원에서 상합과 하합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분할 PM이 주어졌을 때 상합이랑 분할 PN이 주어졌을 때 상합을 좀 살펴보면 어느 게 더 크죠? 아무래도 상합은 분할하면 분할할수록 세분할 되면 세분할 될수록 더 작아지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합과 상합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얘는 인피멈으로 정의를 내리고 얘는 슈프리멈으로 정의를 내리는데 당연히 부등호 관계는 이렇게 될 거죠. 그리고 이 하합들의 차이를 좀 보면 PN과 PM의 차이,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크죠? 아무래도 하합은 세분할 되면 될수록 더 커집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등호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하합들은 상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합들은 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의 존재성을 얘기해 줄 수 있냐면 하합들의 상한의 존재성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슈프리머 L, LP, F, 이 P는 AB의 분할. 하합들의 상한이 존재하고요. 또 인피멈, 상합들의 하한이 존재하죠. 아래로 6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합들의 상한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적분이라고 정의합니다. 하적분을 적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적분 기호를 똑같이 쓰는데 대신에 하적분이니까 아래 첨자를 써줘요. 하적분. 이거는 하합들의 상한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상적분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상합들의 하한이잖아요. 그래서 위에다 첨자를 발을 써주고 얘를 상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적분과 하적분이 같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표현해요. 리만 적분 가능.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반적으로 분할에 대한 정의도 알아보고 그 분할로 상합과 하합을 정의한 다음에 세분할의 관점에서 하합은 상계가 있고 상합은 하계가 있구나. 그래서 상한과 하한의 존재성이 있구나를 통해서 상적분, 하적분이 있구나까지를 알아봤습니다.